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3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며 금리 동결의 기대감이 지속되며 이 주요 기술주들 위주로 강세를 이어가며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조금 놓고 보게 되자면 일단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인플레를 잡기 위함. 그런데 이 인플레가 어느 정도씩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4% 초반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연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2%대까지 되돌리는 것. 그러면 2%대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금리 인상의 확률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동결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향후에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게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페드가 6월 회의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79.2%까지 올라갔다는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전보다 확실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14일에 FOMC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루 전인 13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지표 다 좋게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동결의 확률이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인상의 확률이 높아져 가지고 6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 때문에 7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일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까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진 좋은데 이 13일 나오는 데이터까지 좋아야 향후도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67.12달러, 마이너스 4.35%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는 어떤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지금 유가가 4% 넘게 빠진 데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제조업 국가들이 이 원유 관련해가지고 사용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의 가격 하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이 제조업 쪽의 전 세계 가장 큰 축은 어디죠? 당연히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률이 가속화될 수 있겠네.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중국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아야 될 건 뭐다? 미중 간의 갈등은 여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약간 피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지 인력쟁 탈전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조선 쪽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항공 관련해서도 좋은 내용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씩 한 번씩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투자 액수도 꾸준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투자 액수가 커진다라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한동안 이 관련 산업에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환율이 한 달 새 50원이 뚝 빠졌는데 만약에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더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항공, 음식료, 배터리 등등등 뭐 수출이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가율 컸던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완화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한번 야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한번 쭉 분석을 맞춰봤는데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공부의 개념으로 이 단톡 다시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다가 아침에 그냥 하나씩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보시고 이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같이 그냥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2만 원 요 아래쪽 부근에 이 저항 매물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3일 동안 이 라인 못 뚫고 있죠. 역시 지금 횡보했던 구간 중에 가장 두터운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떤 내용이 나왔고, 이 자리에선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지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 신한울 3, 4호기 이 부지공사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주기기 같은 경우에도 제작을 시작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 원전 사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계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이전에 알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 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 후속 뉴스가 어떤 게 있을지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하반기에 해외에서 신규로 수주받는 이런 것들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맞춰가지고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태계인데 지금 뭐 액화수소 플랜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완공이 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사용처 관련해서 좀 모자른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수소 발전 쪽으로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수소 관련되어 있는 신규 수주들 요거 기대해 보기 좋을 것 같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이 한국에서 완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네 번째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선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해외 수출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단 어떠한 식의 후속 뉴스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나쁜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가지고는 후속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한국 쪽이랑 가는 게 더 다시 한국 쪽이랑 가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일단 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차트를 한번 분석해서 보도록 하자면, 일단 차트상으로는 저항선을 이 2만 원 쪽 앞에 두고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 소화, 이걸 좀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급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외국인, 기관,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매집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연결만 꾸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보고 이거 빨간불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것만 보고 그냥 매수 매도 해도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략을 짜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게 유지된다면 홀딩하는 거 상당히 괜찮아 보이겠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차트를 넘어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면 일단 지지 라인부터 볼게요. 그랬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라인이죠. 여기 이탈 없이 이 종가 기준으로 위에서 계속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과거를 보면은 11선까지는 거의 무조건이다 싶을 정도로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선을 지지하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이탈하면 이제 21선까지 빠지거나 21선까지 이탈을 해서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분기점은 뭐다? 11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1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괜찮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지라인은 하나, 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지지라인 계속해서 디뎌주고 이탈이 없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강조드리지만 여기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차트상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위에 가장 두터운 게 쌓여있다라는 게 딱 보이죠? 소화가 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두텁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로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 혹시나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엄청난 호재 때문에 이 물량을 그대로 말아서 올리는 경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엄청난 매수세가 갑자기 쏟아진다? 라고 하면은 야 이거 물량 소화하고 그냥 올리려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은 나오게 된다면 그냥 몸을 맡겨라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여기에 있는 개미들이 빨리 물량을 좀 털어줘 줘야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요 수급 있잖아요. 이게 빨간불이 나오게 된다면 그냥 유의미하게 굉장히 좋게 좋게 물량을 소화하는 거니까 당장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역시나 핵심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굳이 팔 필요는 없겠지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네가 말하는 매물 소화 도대체 어디까지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요 부분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고점상으로 대략 한 21,800원? 예, 여기 부근까지 매물 소화하는 이 모습이 나와줘야지 보다 더 수월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까지 연결이 되지 그 전에는 조금 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훌륭하다. 다만 보다 계속 말씀드리는 웨스팅하우스 제발 해결이 빨리 되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 너무 훌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매도할 이유가 특별하게 보여지진 않고 있다. 유지가 된다면 끌고 가도 괜찮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은 어디다?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11선까지 빠진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된다. 여기서 위로 올라오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분기점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머리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최대한 많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는 요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줘야지 천천히라도 이 올라갈 확률이 꾸준하게 높아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물량들을 그냥 많이 쌓여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매수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다?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도 그냥 지금 매수하고 조금 수익을 줄이더라도 타오는 게 더 이제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혹시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이거 생각하고 나오게 된다면은 고점을 조금 더 높여서 볼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하다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량 소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21,800원 부근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량 수화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갈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둔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해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본다고 쑥 정리를 해봤는데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어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홍보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이전에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어요 라고 안내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 한 달 4개 영상의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5월 1일 거 여기에서 3, 4%, 4, 5%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자 보시면은 테크윙 10% 이상 올라갔고 JVM 24%의 수익이 나왔는데 어떨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테크윙 6,830원 완전 저점에서 이렇게 안내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JVM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225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다? 2520원.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서 쭉 보도록 하자면 5월 11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하이로 코리아 22,05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23,8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NL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여기 정확하게 49,40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자, TNL 같은 경우에는 58,000원까지 가면서 17%의 수익을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실리콘2 안내 도와드렸는데 이 당시에 4,545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5,950원까지 올라갔다. 자, 이외에도 영상에서 보시는 LNF도 지금 이때 당시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말고도 JLK 당시에 7,700원에 여러분들 안내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11,400원까지 48.4%의 수익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4%, 5% 올라가고 이런 걸 제외하고 정말 선명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이 펄 어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 정확하게 46,2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넘게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말고도 루트로닉 제가 말씀드렸던 25,700원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신송홀딩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잘짜잘한 걸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낫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다? 자, 멤버십 영상 보통 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을 고려해 주셔라. 그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